이제 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신고 서식인 폼 547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신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범위는 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닌 미국인 주주가 어떤 유형의 신고 의무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것을 바로 카테고리 오브 파일러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세분화되어 총 9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5개의 카테고리 중에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모두 선택하여 그에 요구되는 서식의 하위 스케줄을 모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폼 5471은 2017년까지는 그래도 복잡해봐야 외국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정도였는데요. 2017년 세법 개정 후 길티 등 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 국세청이 필요하게 된 정보가 크게 늘어서 신고서의 스케줄 수가 거의 20개까지 늘어났고 보고 방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5471은 미국 국세청이 미국인이 보유한 외국 법인의 전반적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언젠가는 이 외국 투자에 대해 미 국세청이 과세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요구하는 자료로서 미국인의 지분 변동 또는 자본 이동, 그리고 관계자 간 거래에 따라서 미국 세청이 이 미국인을 과세할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71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국 세청 적발 시 예외 없이 서식당 1만 불의 페널티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그에 연관된 미보고 페널티도 가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각 카테고리를 살펴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미국인 주주인 내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이해해야만 어떠한 정보를 폼 5471에 보고하는지, 그리고 서파트 F나 길티와 같은 의제 배당 제도로 과세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 집중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카테고리 1을 보기 전에 카테고리 2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1은 5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카테고리 2 파일러는 미국인인 내가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 등의 직함을 맡고 있고 그 법인에 꼭 내가 아니더라도 미국인 타 주주의 지분율이 연중 10% 이상 증가했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 회사 임원한테 그 회사의 미국인 주주가 있는지 찾아내라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인 주주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 지칭되며 가족 간 간주 지분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테고리 3는 화면에서 보시듯 여러 가지 지분 변동 상황에서 보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카테고리 3 목적상 내가 보유한 지분율을 판단할 때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지분까지도 간주 지분으로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보유한 지분과 법인체를 통해서 보유한 간접 지분, 그리고 가족 등을 통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Family Attribution 룰에 따른 간주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나의 지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산했을 때 나의 통합 지분율이 10% 이상이었으나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아니면 반대의 경우, 또 그게 아니면 10% 이상 증가된 경우, 또는 많은 신규 영주권 취득자들이 해당될 수 있는 외국 법인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까지도 카테고리 3 파일러가 됩니다. 보고 예외 사항 및 보고해야 할 정보 범위는 장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카테고리 3 목적상 지분율을 계산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카테고리에서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가족 지분에 대한 간주 지분율 계산에 있어 상이한데요. 직접 지분율은 쉽죠. 내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간접 지분율은 법인을 통한 지분율을 간접적으로 곱하면 되고요. 다만 법인이 다른 법인을 50% 초과하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면 각 지분율을 단순히 곱하지 않고 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예시에서 만약 X법인이 Y법인을 30%가 아닌 51%를 보유한다면 한국인 동생의 Y법인에 대한 간접 지분율은 99% 곱하기 51%가 아니라 99% 곱하기 100%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 4는 카테고리 3와 달리 간주 지분에 있어서 형제 자매는 빠지고 직계 가족인 부모, 자식의 지분율만 간주 지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4는 의결권을 기준으로 직간접, 간주적 보유 지분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초과할 경우 통제법인이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4는 통상적으로 순수 정보성 신고가 되는 카테고리 3와 달리 약간 실제로 외국인 가족에 의해 통제되는 외국법인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 지분이 높지 않더라도 그 미국인이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카테고리 5로 처분되어 길티나 서파트 F 형태로 과세당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될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4로 보고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은 조사 시 단순히 외국인 가족을 이용하여 미국인 통제법인인 카테고리 5 상황을 숨긴 건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5471의 첫 번째 페이지에 카테고리 4 지분율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카테고리 4가 제출하는 정보와 카테고리 5가 제출하는 정보의 범위가 거의 동일하게 방대합니다. 카테고리 4일지라 할더라도 5471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있는데요. 본인이 가진 지분이 전혀 없고 단지 외국인 가족을 통해서 간주적으로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직접 지분을 보유한 미국인 가족이 이미 카테고리 4에 해당되어 폼 5471을 신고하는 경우에 하나여 본인은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4를 안내드리며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미 국세청이 단순히 미국인 지분율만 보고 카테고리 5, 즉 미국인 통제 외국법인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세청 조사에서는 외국인 직계가족을 이용하여 미국인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인이 통제 권한을 가지며 운영하는 외국법인을 카테고리 5인 CFC로 간주하고 각종 의제 배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5입니다. 카테고리 5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이 통제하는 외국법인, 즉 CFC로서 각종 간주성, 의제성, 배당 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지칭합니다. CFC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 또는 그 미국인 주주들이 그 외국법인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이나 주식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지칭합니다. 만약 전혀 가족 관계가 없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 20명이 모여서 5%씩의 지분을 골고루 보유할 경우 여기에 미국인 주주는 없기 때문에 100% 모두 미국인 지분이라 할지라도 CFC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47일 지분율 계산 목적상 미국인 주주는 10% 이상을 직접, 간접, 간주적으로 보유해야만 카운트가 됩니다. 만약 10명이면 10%씩 보유하게 될 테니 10명 모두 미국인 주주로 카운트되어 곧바로 CFC가 되겠죠. 자, 화면은 카테고리 1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5인 CFC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카테고리 1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특정 외국 통제법인 SFC라 불리우는 미국 법인체를 통한 간주 지분율을 적용받아 의도치 않게 간주배당세 적용을 유발하는 외국 법인도 카테고리 1에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법인 스트럭처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어 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면에 예시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떤 5471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정보가 있고 한국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 세무조정계산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다 통합해서 5471 신고 스케줄을 작성하며 회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원장들을 보며 미국식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길티나 서파트 F 계산이 별도로 필요한 카테고리 4와 5 법인의 경우 각 매출 항목과 비용 항목 그리고 자산 내역까지도 파악하여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충분한 교육과 공부 없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실무자들이 무턱대고 폼 5471을 기계적으로 작성하고 법규 근거 없이 계산하는 등 고객을 조사 위험에 처하게 하고 높은 수수료만 생기는 상황을 지난 몇 년간 많은 고객 케이스에서 목격했습니다.
난해한 정보 보고와 더불어 실제 세계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꼭 유의하여 대리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